네, 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쉐보레의 픽업 트럭 리얼류 콜로라도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요, Z71 미드나잇 모델이고요. 올 블랙에 더 다양한 편의상을 갖췄고 또 오프로드 감성을 또 포함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서요, 콜로라도에서 더 다양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장은 5395mm인데요. 거의 5.4m에 육박을 합니다. 전폭과 전고도 각각 1885mm, 1795mm입니다. 그래서 차량 외관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웅장하고 묵직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Z71X 미드나잇 전면에는 LED 블랙 보타이가 적용이 됐고요. 또 Z71 엣지 모습도 차량 군데군데서 좀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멋진 것 같습니다. 17인치 휠하고 이제 구디어 올터레인 타이어가 탑재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체에 비해서 좀 휠이 작다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측면부에는 이제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좀 승하차를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후면부에는 이제 쉐보레 그 영문 레터링을 음각으로 새겼는데 기존 이제 모델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재함은 이제 쉽게 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손을 받치지 않아도 또 부드럽게 또 내려옵니다. 차량 내부를 이제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블랙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제 블루 컬러가 또 적용된 점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8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이 장착이 됐는데 지난번 시승했던 캐딜락 시티4 때와 마찬가지로 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가능합니다. 다른 이제 영상들을 보면은 갤럭시 노트라던가 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좀 충전이 안 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 SE2는 무선 충전이 또 가능한 것을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뒷좌석 하단을 보시면 히든 스토리지가 있어서 이렇게 그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보타이, 도어 실 플레이트가 있는 점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진흙이나 모래 등을 쉽게 털어낼 수 있는 프리미엄 플로 라이너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행을 또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리얼류 콜로라도 D71 미드나잇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스페셜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렉스턴 스포츠 오너고요. 픽업 트럭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픽업 트럭 이제 오너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작용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픽업 트럭 이제 오너시다 보니까 이해도가 높고 하니까 한번 또 많은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선 스포츠 이제 오너신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픽업 트럭 관심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고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콜로라도하고 렉스 사이에서 네. 좀 어떠셨는지,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두 모델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콜로라도랑 렉선 스포츠는 생긴 외관만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나 또 시장도 많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콜로라도는 한국 GM에서 쉐보레에서 많이 이제 홍보를 하는 것처럼 정통 픽업 트럭을 표방을 하고 있는 반면에 렉슨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좀 픽업 트럭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 좀 부족하죠. 그냥 일반 SUV에다가 적재함을 갖다가 그냥 뚝 자른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가성비 측면에서는 콜로라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제 마음은 콜로라도인데 현실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또 마음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가격 차이도 좀 나고 운영을 했을 때도 유지비 측면에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타협을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렉슨 스포츠가 아주 떨어진다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이 아주 겹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렉선 스포츠하고 콜로라도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고객층도 좀 나뉠 것 같고. 그래서 렉선 스포츠가 한 2,4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한다면 콜로라도 이제 이번 리얼류 콜로라도는 3,800 정도부터 시작하니까
네, 가격대 네. 꽤 나잖아요. 그럼 네. 좀 어떻게 말할까, 가성비 측면에서는 렉스가 좀 더 뭐 좋아 보이긴 한데요. 그렇죠. 이게 뭐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뭐 아주 1대1로 딱 붙이기는 어렵지만 일단 접근성 자체는 렉슨 스포츠가 우위에 있고요. 근데 뭐 확실한 건 콜로라도를 사실 분들이 렉슨 스포츠를 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용도가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레저 측면에 뭐 세컨카 이런 뭐 트레일링을 한다든지 뭐 캠핑카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렇게 세컨카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레저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반면에 뭐 렉슨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용도로 뭐 생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좀 고객층이 갈린다고 좀 봐야겠어요. 그리고 렉슨 스포츠 칸하고 콜로라도하고 비슷한 체급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뭐 이것저것 옵션이 렉슨 스포츠 칸에 옵션이 많다 보니까 뭐 가장 높은 옵션, 높은 등급, 높은 트림을 고르면 뭐 콜로라도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콜로라도하고 렉슨 스포츠를 많이 비교를 이제 하는데, 네네.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봐도 비교 영상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진 입장에서는 별로 비교 대상으로 이제 엮이기 좀 싫어하는 그런 정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교 당하기가 네. 싫겠죠 아무래도. 마치 벤츠 BMW가 네. 제네시스하고 비교 당하기 좀 싫어하는 그런 정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픽업 트럭이라는 또 그 점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픽업 트럭의 매력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뭐 콜로라도도 그렇고 렉슨 스포츠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쉐보레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렉슨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국산 픽업 트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쏘 스포츠 때부터 쭉 노하우를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그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픽업 트럭만의 어떤 특화된 뭐 옵션들이나 그런 기능들을 뭐 벤치마킹에서 충분히 탑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렉슨 스포츠는 콜로라도보다 뭐 일단 한 1,000만 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로 느껴지고. 콜로라도는 이제 수입차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제 네. 타이다 이제 한국 수입 자동차인데, 네. 거기서 한 6위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콜로라보다 높게 이제 판매량이 높은 게 보니까 벤츠 뭐 2300이나 네. 뭐 BMW 520 네. 뭐 그런 쟁쟁한 거 있잖아요. 포드 익스플로러, 또 이제 벤츠 250도 있고, 또 테슬라 모델 3. 그러니까 카이즈 통계를 따르면 이제 7위더라고요. 콜로라도가. 그러니까 진짜 픽업 시장이 의외로 좀 크다는 점. 근데 저는 이제 SUV하고 비교했어요. 픽업 트럭이 좀 멋있어요. 뭔가 뽀대라고 해야 되나? 멋있죠. 뭐 멋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멋있죠. 특이하고 좀 차별점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인기 요인일까 싶기도 좀 하더라고요. 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근데 제가 픽업 트럭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뭐 배추 장사를 할 거니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요. 트럭을 왜 사냐 이런 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구입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일단 차량 구입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3년 동안 아반떼를 타다가 처분하고 렉슨 스포츠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제가 뭐 캠핑에 꽂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랑 캠핑을 여기저기 이제 다니기 위해서 차량을 알아보다가 픽업 트럭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승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말씀하셨던 렉슨 스포츠 행사 갔다가 확 픽업 트럭에 꽂혔었거든요. 네. 되게 다재다능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주행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사륜구동을 가지고 있고, 또 파트타임 사륜구동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 이런 도시명 SUV에 들어가는 그런 상시 사륜하고는 또 결이 다르죠. 그리고 적재함에 굉장히 많은 짐, 생각보다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고, 저는 항상 그래서 제가 캠핑짐이 많은 편인데 캠핑짐은 항상 트렁크에다가 싣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으로 꼽고 싶은 거는 이게 애프터마켓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콜로라도를 사더라도 제가 나만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를 꾸밀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차로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훨씬 더 그런 활용폭이 커요. 예를 들면 뭐 차량의 높이를 좀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휠 타이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오프로드 주행용으로 나온. 그리고 뭐 외관을 다양한 방법, 뭐 롤바, 예, 뭐 혹은 뭐 루프탑 텐트, 또 커버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더라고 보니까 네. 정말 그래서- 적재함을 덮는 뭐 그런 네네네. 덮개도 있고 그- 사이드바 이런 거 있잖아, 스포츠바 네네네, 맞아요.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그 내 기호에 맞게 네. 내가 선호하는 그런 애프터마켓의 제품을 골라서 튜닝을 할 수 물론 추가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투자한 만큼 본인이 만족감을 다들 많이 느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나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픽업 트럭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갖는 어떤 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타고 있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픽업 트럭의 어떤 본질에 굉장히 많이 충실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미국 차다 보니까 미국 보면 픽업 트럭이 엄청 강하고 또 거기는 픽업 트럭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워낙 거리도 멀고 짐도 많이 싣고, 또 거기 미국은 또 사람도 좀 크고 네네. 도로도 넓고 하니까 정말 이런 차들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주차장에서 이제 렉선 스포츠 보는데 정말 크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실물로 보니까. 네. 이 차도 한 5,395 정도? 네네. 거의 5.4m잖아요, 전장이. 예, 5m가 훌쩍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경도 엄청 길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렉선 스포츠 행사만 가보고 오프로드. 콜로라도는 못 가봤는데, 콜로라도 그때 가보셨죠? 시장에서. 네네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오프로드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도강이라든가 뭐 언덕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짐차로 인식되기 싫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레저나 이런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또 쉐보레에서 뭐 그 마케팅 세일즈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마 이 콜로라도를 구입하는 분들도 대부분 다 레저 용도로 구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트레일링 기능이 굉장히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특화 기능들이 있어서 렉선 스포츠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히치만 달고 운행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콜로라도에는 트레일링 특화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더 좀 소비자들이 매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처음 이제 콜로라도를 봤을 때는 되게 내부가 좀 투박하다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이 바뀐 게 이제 지프를 계속 타다 보니까 랭글러나 뭐 체로키,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차는 투박한 게 어떻게 보면 제 맛인 것 같고, 또 너무 화려하도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게 한국 소비자들하고 정서가 네.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의 미국 차들은 이렇게 화려한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일단 차량의 어떤 기본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차들이 좀 저는 좋아하는데, 뭐 달리기 능력이나 기본 성능이, 근데 진짜 디스플레이 이것만 봐도, 센터페이스 자정만 봐도 정말 이거는 심플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장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형태도 보면 되게 묵직하니 진짜 이게 픽업이구나 오프로드구나 이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작은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8인치가 아마 디스플레이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차들이 워낙에 네. 디스플레이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작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차는 확실히 본인 스스로의 어떤 컨셉을 잘 잡고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편의 사양이나 디자인, 뭐 솔직히 뭐 외관 디자인은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데 힘을 주기보다는 픽업 트럭 본연으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적절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뭐 동력 성능이나 뭐 적재 능력이나 뭐 하다못해 뭐 렉선 스포츠에는 그런 게 다 빠져 있어요. 뭐 그런 적재함에 있는 스텝, 혹은 그 뭐 적재함에 있는 코팅, 그리고 뭐 적재함에 하다못해 그거를 뭐 저희들은 그냥 트렁크 도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렉선 스포츠는 얼마 전까지 트렁크가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천천히 트렁크를 열고 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가 다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픽업 트럭만의 어떤 특화 사양들을 잘 녹아 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콜로라도를 탔을 때는 앞쪽에 아마 전면이 이제 크롬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약간 네. 은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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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잖아요. 네. 근데 크롬, 지금 블랙으로 다 바뀌었죠. 바뀌니까 특히 이 모델은 미드나잇이니까 거의 음. 올블랙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자동차 업계를 보면 이제 블랙 마케팅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스페셜 에디션 뭐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 저도 2주 전에 이제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타는데 블랙 배지는 더 비싸더라고요. 더 마력도 높고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럽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저도 말리부 시승 행사 했을 때 그때도 블랙 이제 모델 그것도 이제 비싸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도 많이 좀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블랙이 많이 가미되다 보니까 좀 강인한 느낌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기존 모델 비해서. 이 콜로라도가 되게 검은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외관이. 좀 강인한 이미지도 많이 생기고 좀 와이드한 느낌도 느껴지고 관리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보기에는 상당히 네. 멋있어요. 근데 콜로라도는 작년도 그렇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저도 투박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승차감 정말 좋아요. 괜찮아요. 네, 이게 타고 생각보다 되게- 올로드 승차감이 네. 정말 괜찮고 그런 어떤 부싱의 저도 이제 뭐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근데 뭐 어떤 부싱을 뭐 좋은 거를 썼던지 뭐 서스펜션이 좀 더 좋은 거를 썼던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껴지는 승차감은 뭐 어지간한 뭐 국내 뭐 도심 주행형 SUV들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한 80~90%까지는 따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승차감 놀랐어요. 이게 프레임 바디는 원래 승차감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맞아요. 저의 어떤 생각을 확 깨버리는 게 콜로라도였거든요. 지프 좀 좋아하는데 그 랭글러 탔을 때는 정말 충격이 다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서스펜션 이렇게 좋다고는 생각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차가 오프로드라는 생각이 든 게 시동 갈 때 정말 열쇠로 이거 해서 시동 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승 행사 때 특히 이런 신차 같은 경우는 뭐 버튼이 당연한 거고 하는데 와, 이제 오랜만에 한번 돌려보네 열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확 뭐라 그럴까요? 뭐 화려한 편의 사양이나 화려한 인테리어나 그러니까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콜로라도 사시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냥 나는 정말 제대로 된 픽업 트럭이 필요하다. 내가 뭐 저기 좀 트레일링도 해야 되고 뭐 캠핑도 다녀야 되고 뭐 낚시도 다녀야 되고 뭐 다양하게 필요한 그런 세컨카를 운영할 뭐 픽업 트럭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는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뭐 어차피 선택지도 얼마 없기는 하지만 저는 콜로라도를 고를 것 같아요. 일단 가격도 받쳐주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 화려한 거 생각하면 진짜 펠리세이드나 모하비 그렇죠. 예, 맞아요. 뭐 사이드 미러도 안 접히고 이거 지금 수동이잖아 이거. 열쇠도 예. 예, 키도 그냥 옛날에 보던 그냥 일반 키고 뭐 스마트 키 없고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픽업 트럭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 신차는 정말 스마트 키 해가지고 좀 일정 거리 접근하면은 이제 사이드 이거 펴지는 건 당연하고 램프 켜지고 뭐 많잖아요 뭐 효과가.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다가 이제 이거 뭐지 이게 진짜 펴니까 실제로 아 이게 좀 다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게 풋 에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공간이 네네네. 이게 갑자기 적응이 안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풋브레이크가 옆에 있고 네, 공간이 맞아요. 없네요. 그게 애프터마켓에서 다 그런 걸 팔아요. 예, 풀레스트도 애프터마켓에서 콜로라도용으로 파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사이드 미러도 전동식으로 애프터마켓에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키도 뭐 내가 뭐 버튼식을 원한다 하면 그 경복이 있죠. 예, 그 경복에 달면은 요즘에 그 저기 버튼 시동으로 달아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튜닝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뭐 투자 좀 해서서. 진짜 소음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은근히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아까 한 100 소음이요? 밟았을 때 이게 트래버스랑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데 근데 트래버스는 배기음이 좀 많이 좀 억제가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배기음이 좀 많이 강조가 되게 세팅이 된 것 같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 뭐
저는 이 지금 거의 이제 들려오는 게 지금 배기음인데 저는 원래 이런 좀 고배기량의 배기음을 좋아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주행할 때 들려오는 배기음이. 근데 이게 또 호불호가 또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뭐 배기음 외에 풍절음이나 뭐 하부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저는 풍절음은 그렇게 안 들리는 뭐 하부 소음도 그렇고 풍절음도 그렇고 차체가 높잖아요 이게. 배기음 자체는 네, 조금 네. 크게 들리는 거. 네네. 배기음은 좀 글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사실. 네. 어떤 이런 소리가 들려야 좀 네. 이게 좀 엔진이 잘 돌아가는구나 아니면 그냥 달리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니까.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기음이 유입이 잘 안 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뭐 패밀리카다 보니까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세팅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 감. 네. 예, 오늘 이제 쉐보레 픽업 트럭 리얼로 콜로라도 시승을 또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참 뭐랄까 승차감도 좋았고요. 역시 큰 차체에 아메리칸 정통 픽업 트럭의 그런 또 진수를 또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인 1조로 또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가지고요. 더욱더 뜻깊은 그런 시승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